안녕하세요. 롤러맘입니다. RRF 신청이 내일 오전 서부 시간 9시고요. 동부 시간 오후 12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거 미리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레지스트레이션은 다 하셨죠? 사이트 제가 또 동영상 밑에 링크 해드릴게요. 바로 링크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SB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운 동영상인데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동영상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추려서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드릴 거예요. 내일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때 똑같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 하시면은 이미 아이디 등록 다 하셨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름 정보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에 비즈니스 이름 나오는데 혹은 여러분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신청 자격에 대한 질문을 yes 아니면 no로 선택을 하시는 거가 나오고요. 쭉 요 지금 한국말로 제가 옆에 번역해 놓은 거 있어요. 요거 읽어보세요. 여기에 yes라는 답이 있으면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화면으로는 전부 no가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누르시면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해서 나오죠. 여성 오너인 경우 아니면 재향 군인, 사회적 혹은 경제적 소외 계층 여기에는 블랙 아메리칸, 라티노, 그리고 에이시안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국적하고 상관없이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최소 여기 세 가지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분들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인이면서도 여성 오너이신 분들은 맨 첫 번째 마크 하시고 맨 세 번째 마지막에 마크 두 개를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군인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세 개를 다 마크 하실 수가 있겠죠. SB의 프랜차이즈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여기 답하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 타입도 적으시면 돼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분들은 뭐 여기 내용은 적을 필요가 없죠. 노로 하면 되니까. 맨 밑에는 파산 신청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즉 최근에 파일링 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앞으로 파일링을 하신 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식당 타입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분들은 가장 메인으로 하시는 거 하나만 마크하셔도 되고요. 식당 타입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또 다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데가 어딘지 그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정보 적는 건데 비즈니스 타입이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파트너십인지 기타 그걸 선택하시는 거고요. 비즈니스 리걸 네임 적으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이고 비즈니스 네임이 따로 없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이 곧 비즈니스 리걸 네임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DBA 이름 사용하시는 분들 적으시면 돼요.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타입의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는 소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이나 이런 거는 EIN 번호 입력할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번호가 SSN으로 나와 있는지 EIN으로 나와 있는지 ITIN으로 나와 있는지 그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후에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주소 입력은 타이핑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구글 맵에 나오는 그 주소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드레스 라인 2에는 유닛 넘버 있는 분들이 거기에 별도로 적으시면 돼요. 비즈니스 오너 정보 적는 건데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적어야 돼요.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가령 오너가 세 분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한 분이 50% 지분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분이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이 15%밖에 소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50% 지분과 두 번째 35% 지분인 분만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을 합하면 85%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너가 전부 100% 퍼센테이지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 미만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여러분들의 직책을 적으면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프레지던트가 될 수도 있고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냥 비즈니스 오너니까 오너라고 하시면 돼요. 맨 밑에 포지션의 직급은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적게 되면 그냥 오너로 하셔도 되죠. 내용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샘플처럼 적으시고 맨 오른쪽 밑에 레이스 인종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아시안이라고 마크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접수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열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여기 빼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계열사가 있으면 맨 밑에 yes라고 하시고요.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next 누르시면은 이 펀드를 받으셔서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 어워드라든지 그랜트를 봤을 때요. 이 내용은 쭉 보시면 되는데 페이롤에는 꼭 마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랜트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로 전부 사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여기에 꼭 마크했다고 그래서 100% 이렇게 마크한 대로만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오퍼레이션 경비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PP 받으신 분들은 PPP 융자 번호하고 금액들이요 자동으로 풀드업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은 매뉴얼리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른 텍스 아이디로 PPP 받으신 분이요 이 데이터 안 나오면은 add PPP 론 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날짜는요, 비즈니스 판매가 시작된 날짜예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든지 리스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부터 했어요. 그런데 공사도 하고 하니라고 실제 비즈니스가 6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 6월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난 그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테이블 계산하는 거 제가 이미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요 날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 어디에 속하는지를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맨 밑에 그로스 리스 금액은 라인 3를 사용하는 거 아시죠? 2019년도, 2020년도. 그래서 넘버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테이블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뮬러가 나오는 거고 테이블 3를 선택하시면은 비용 그리고 그로스 인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어워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펀드를 받으실 은행 정보 입력하시는 건데 우리가 온라인 뱅킹 하는 거 연결하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Connect Your Bank Account 그러면은 온라인 뱅킹 하는 것처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랜트 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온라인 뱅킹이 계속 링크 안 되는 은행들이 가동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 엔트리라고 해서 수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은행 정보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맨 위에 I understand 그거 꼭 마크하시고 은행 정보 여기 샘플처럼 적으세요. 어카운트 타입은 세이빙이 아니고 되도록 체킹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누르시면은 첨부 서류들인데요. 2019년도 텍스 보고한 서류, 그거는 반드시 있는 게 좋고, 2020년도는 세금 보고한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일어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거 서류 첨부하실 수 있고요. 파이낸셜 스테이먼이나 손익계산서 사인하고 날짜 적고 해서 첨부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 자료를 더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스테이먼이나 손익계산서를 첨부를 하면은 그 서류가 아마 진짜인지 그거 리뷰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일 정도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안내입니다. 은행 스테이먼 3개월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PDF 파일로 준비할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3개월치를 별도로 1월달, 2월달, 3월달 거를 3개의 파일로 준비해서 업로드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최근 3개월치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은 4월 달, 3월 달, 2월 달 스테머니 되겠죠. 2021년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류 업로드 하실 때 다큐멘트 업로드에 I certify 그거 마크 하신 다음에 밑에 어떤 파일을 첨부하는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파일 이름을 직접 타이핑 치시면 되고요. choose 파일로 해서 첨부시킬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파란색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맨 밑에 업로드드 다큐멘트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파일들이 쭉 떠요.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딜리트 시킨 다음에 다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는 오너분 개인 정보 적어야 되죠. 이름, 직책, 그리고 여기에는 소셜 번호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소셜 번호 없는 분들은 ITIN 적으셔도 되고요. 생년월일 적으시면 되고 밑에 컨택 번호에 전화번호는 되도록이면 셀폰 번호를 적는 게 좋습니다. 문자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여기 주소는 비즈니스 주소가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오너분의 개인 집 주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서류라든지 정보 누락이 되면은 어떤 아이템이 누락이 되는지 쭉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거나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서밋 하기 전에 혹시라도 누락된 서류나 정보가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기 정보 쭉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펀드가 어느 은행으로 되어 있는지 그 기본 정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Sign and Submit Application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그 밑에 Withdraw Application이라고 빨간 거 나온 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시면 신청하시는 거를 그냥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취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 버튼 잘못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서밋을 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다 맞는지 맨 밑에 보면은 프리비우스로 화면을 고백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꼭 점검을 3번 정도는 하세요. 여기서 실수하시면은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케이스가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물론 SBA가 제가 지난번에 인박스 메시지 보내는 거 있죠? 뭔가 정보를 잘못 보냈을 때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리뷰를 해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이 2, 3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가 더 뒤로 밀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보 맞는지 계속 점검해서 파이널 여러분들이 확신이 될 때 서밋을 누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프로세싱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그냥 심플하게 클릭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4506T IRS에 세금 보고한 거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 양식도 업로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클릭해서 이사인 심플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이 되는 걸로 간단하게 포맷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만 보시면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신분 증빙 서류 업로드하는 내용이 없어요. 2차 PPP 신청할 때 신분 증빙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그게 없을 때 업로드 하라고 연락이 온 다음에 승인을 많이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미 PPP 기록이 나오는 분들은 신분 증빙이 다 스크리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B에서 승인 여부 결정하기 전에 추가 요청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가 올 거예요. 신청 첫날에 접속하는 분들이 많아서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요. 하나하나 하시면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잘 신청하셔서 모두들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